안녕하세요. 남편과 나 이야기로 알아가기 워크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난민과 비난민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면 난민의 수용과 반대 말고 다른 방식의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상해 보아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 각자는 세 곳의 시민단체 활동가인데요. 제 이름은 정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시아 분쟁 지역의 피해 생존자들과 현지 활동가를 지원하는 아디라는 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는 현투고요. 한국 사회의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난센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 중입니다. 저는 은경입니다. 일상에서 평화를 꿈꾸고 배움으로 실천하는 피스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2018년 예멘 분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그걸 계기로 왜? 라는 질문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예멘 분들이 중동에서 왔고 난민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혐오를 하게 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혐오가 예멘 난민이라는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낯선 존재에게 투영되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좀 답답했어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그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과 우리의 난민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에게 난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거 사회적인 두려움과 혐오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의 입장에서 그 두려움과 혐오를 바라볼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 워크숍은 제목 그대로 난민과 나를 이야기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타인의 눈길을 받으며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저는 외부의 시선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민 이슈를 접할 때마다 사회가 난민에게 던지는 불편하고도 따가운 눈총을 함께 떠올리게 되었어요. 난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중에게 익숙한 난민의 풍경은 아마도 황량한 땅에 들어서 있는 천막촌이 아닐까 하는데요. 유엔 난민기구 같은 국제적인 단체들이 모금을 할 때 주로 TV를 통해서 보였던 장면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난민은 박해나 분쟁 등의 공포로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박해와 위협을 피해서 자기가 살았던 나라 아니면 국적국 밖에서 보호를 찾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마친 사람들의 숫자는 11,000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보호를 받게 된 사람들의 숫자는 42명에 불과하고요. 그것을 인정률로 따지자면 겨우 0.3%에 지나지 않는데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습니다. 소수를 향하는 다수의 시선이 당사자를 주눅들게 할 때, 불편하게 할 때 그 시선에는 다수의 우월감이 은연중에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난민 이외에도 이런 낯설고 불편한 눈길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매번 분류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스위치가 켜지려고 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백강선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한 단락 정도 읽어드릴 건데요.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
식민시대가 막을 올린 시점이고요. 이때부터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기 시작하면서 1944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망명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시대적 상황을 상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백광선님의 이야기입니다. 백광선님은 1900년대에 태어났고 5살 되던 해 일본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앞으로 이 집에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았던 아버지는 그 다음 날 밤 보따리를 싸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행에 오릅니다. 광선님은 하와이에 도착한 후 메리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메리의 아버지는 밤낮으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밥을 해주는 일을 하지만 생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메리의 부모님은 하와이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메리네 가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버려진 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유년기를 보낸 메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으로 식모살이를 하러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메리가 도착한 곳은 젊은 아들이 둘 있는 백인 가정입니다. 메리가 지낼 방은 부엌이 딸려있는 다락방인데요. 방에 들어가는 순간 메리는 처음으로 전신 거울을 보게 됩니다. 늘 손거울로 동전만한 크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온 메리는 전신 거울 앞에 있는 팔걸이 흔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메리의 흔들 의자라고 상상해 주세요. 내가 메리라면 나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전신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메리가 되어서 글을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이 글쓰기의 방식은 즉흥적 글쓰기라고 해요. 의식의 흐름대로 멈추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쭉 써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받아 쓰면 되고요. 만약 할 말이 없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라고 받아 쓰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메리의 낯설었던 상황을 이런 글쓰기 방식으로 2분 정도 쭉 써내려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메리가 됩니다. 그리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글쓰기를 잘 마치셨나요? 실제 소설 안에서는 메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생김새구나. 메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점에 잠시 머물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리의 이야기는 조용한 오디세이라는 자서전에서 발췌하여 활동을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메리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건 메리가 살던 시절에는 난민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디아스포라,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또 미등록 체류자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난민과 이주민의 구분이 없었을 때였고 소수자와 주류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기 전이기도 했어요. 그 시절의 삶을 살았던 메리가 자신의 삶을 회고한 자서전이라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책에서 나오는 두 편의 에피소드를 들을 때 메리 스스로 자신을 회고하는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 질문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요청드려요. 제가 8살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첫째 날이었어요. 학교 건물 앞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그 노래 가사는 이랬어요. 칭총 차이나맨 건물 주위를 서성이네. 그걸 본 백인 남자 그의 머리를 댕강 잘랐네. 그의 머리를 댕강 잘랐네. 라는 마지막 소절이 반복될 때마다
친구들은 목을 따는 칭령을 했어요. 그건 제 머리를 자르는 걸 뜻했죠. 학교에 처음 오는 모든 동양인 아이들은 이 노래를 들어야 했어요. 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노래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동네 친구가 선거 기간에 저보고 투표를 할 것인지 물었어요. 투표를 할 수 없는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라고 둘러댔어요. 그러자 친구가 투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흥분한 채 시민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친구에게 전 동양인이라 시민이 될 수도 없고 미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었죠. 그랬더니 더욱더 화를 내며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그 친구는 며칠 뒤 저를 찾아와 제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 뒤에도 우리는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난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 저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딸도 있고 친구, 활동가 이렇게 다양하기에 저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난민을 떠올리면 너무 쉽고 단순하게 표현되는데 대부분은 사진이나 뉴스에서 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메리를 생각할 때 난민이라는 단어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난민을 좀 더 다양한 이야기의 존재로 만날 수 있다면 난민을 대하는 출발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나의 삶으로 한번 와볼게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를 느끼게 된 경험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난민이 겪는 상황을 짚어보고 나의 이야기를 글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난민이 겪는 상황 2가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 삶에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적이 있다. 둘째,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적이 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첫째,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적이 있다. 둘째,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이 2가지의 상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그 경험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제가 글쓰기 시간을 드릴 건데요. 약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 7문장에서 8문장 정도로 한 단락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 나의 느낌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글을 다 적으시고 나면 여기에 제목을 하나 붙여볼게요. 만약 내 경험을 적은 이 글이 한 권의 자서전으로 출간된다면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글의 제목도 한번 달아주세요. 내가 이 글을 쓰는 5분 동안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글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진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는 부산 사람이다. 서울 상도동에서 6년을 살았다. 7년째 되는 해에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물었다.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는 눈치였다. 이사 가겠다고 했다. 낙성대로 떠밀려와 지낸 지 2년째. 이곳은 나의 3번째 고향이다. 낙성대로 이사 왔을 땐 상도동이 무척 그리웠다. 마찬가지로 상도동이 이사 왔을 땐 부산이 그리웠다. 서울에서 지낸 지 10년 가까이 되어간다. 이젠 부산을 잘 모른다. 어디가 맛집인지도 모르고 뭐가 유행하는지도. 사투리조차 낯설다. 그럼 난 이제 어디 사람이지? 부산 사람에서 상도동 주민으로 그러다 낙성대를 맴도는 날 셋 중 한 장소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디 사람이야? 누군가 물으면 주저없이 부산 사람이라 답한다. 누가 부산 욕하면 화가 난다.
지금은 부산보다 낯성대의 애착을 더 느낀다. 불과 1년 전에는 상도동이 그리워서 울기도 했다. 이런 날 과연 부산 사람으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 부산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나다. 지금부터는 메리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의 이야기에서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현재 한국 사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어디쯤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알아볼게요. 인도적 체류자로 살고 계신 분을 직접 이야기 손님으로 모셔봤어요. 이분은 문샤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부터 문샤인님의 이야기입니다. Maybe winter. Winter at first was really horrible for me because it was first time to see snow, to live in minus temperature, and putting on so many layers of dresses. It was feeling very uncomfortable for me. So it was exciting and at the same time uncomfortable. Oh, Morgantown. It's because of this, the outbreak of COVID. I spent 24 hours with them. And especially my son's case, sometimes I get a little frustrated. So that day I was so much frustrated. I said, I think I need some 3 or 4 hours away from them. Let them just play alone. So I went to Morgantown. But on that day when I went, they said, you're a foreigner. And because of this COVID now, you can't come in. They know me because that's where I go all the time. I said, but I come here every time. What's happening today? They say, no, we are afraid of the transmission. I said, well, but I didn't travel. If you want to prove, check my ID. I have been here for more than 10 years. Just check, you have been out. He said, no. So that made me feel a little bad, like, well, it's for safety, I understand. But please, you also should understand my case. I have not been out of Korea. Maybe my color, I'm a foreigner, but she said, people inside there will not understand that. So I just imagine if I was not accepted to stay, I'm not sure if I could have been alive today because the family was very much against me. And I don't have my own family that could at least protect me. I'm Tanzanian, but I'm somehow new to my own country. My daughter, according to my husband's family, they undergo circumcision. And circumcision for me, first of all, was something first time to hear. I thought it existed a long time ago in history. They said, your daughter belongs to this family, and she have to grow under this family and follow traditions. They said, no way. So that was where the trouble came. And they started raising the issues that I'm an orphan, you don't have background, that's why you don't know the tradition and customs of our family. So I didn't like that. So they say like, so you see, you're completely different. So you don't belong here. So they raised a lot of conflict against me. So I felt like, wow, I'm discriminated in my own country. So where do I go? Let me go back. Maybe I belong to Korea. So I had to quit my job and come back to Korea. What should I do as a person here in Korea? What kind of jobs should I do? It's like I'm really, nobody look at me as a human, as part of the society. So I feel like I have been here in Korea for a long time. I did all my studies here. But it's because of some circumstances, I had to change my visa situation to support my kids.
So, and because of that, I'm ignored by the society. I can't get the potentials as a human being. I can't work, but still I have to pay taxes. I have to live. So that makes me feel marginalized. Moonshine is because I dream about my kids. I feel like the phase of my life is maybe nearly 50% gone and nearly 70% wasted, because what I wanted to achieve is dying now. But moonshine for my kids, they should have the strength to have their own life tomorrow, not to give up because of the difficult situation they're having now. So moonshine, shine for the people tomorrow. Yeah, that's what I think about it. Yeah. Always be grateful. Always be grateful. Yeah. 문샤이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보이지 않는 경계는 두려움에서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새로운 변화, 그게 어떤 만남이 되었든 새로운 시도가 되었든 그 시도로 인한 실패가 되었든 이 새로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일상 속에서 개개인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분명히 더 다양해진 것 같긴 하지만 동시에 짧아지기도 했고 단순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단절되는 관계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각자가 섬처럼 분리되어서 생존하게 되면서 타지에 대한 이질감도 더 커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저의 일상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서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난민과 비난민이 만날 수 있는 지점도 만들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해요? 아니면 반대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워크숍도 만들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난민도, 타자도 서로와 연결되는 지점을 더 넓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워크숍이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세대는 200년이다 라는 말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이 말은 내가 태어나기 전 100년 전 나의 현재의 삶에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100년 후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활동을 통해 만난 메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강선님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죽은 인물이 아니라 우리 동시대의 인물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전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메리의 삶을 이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메리로 살아가는 많은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그 질문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난민 이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활동이기도 해서요. 개인을 위해 만든 활동이긴 하지만 그룹으로 참여해 보시고 중간중간 활동마다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워크숍에 대한 반응이 저희는 아주 궁금한데요. 유튜브 채널 댓글에 활동을 하시고 직접 쓰신 글들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난민과 나 이야기로 알아가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